이거 일단 기가 막히죠. 지금 용산 독재 정권이다 이런 얘기가 안 그래도 나오고 있던 마당에 지금 대학생들을 저런 식으로 입틀막 시키는 걸 넘어서 아예 그냥 구속시켜버리고 그냥 아예 집어 넣으려고, 이분들이 뭐 부당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거 좀 대학생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걸 두고 폭력적으로 탄압을 하면서 구속을 시키려고 했던 용산 대통령실의 만행. 그래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네 분에 대해서 기각이 나와서 천만 다행인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입틀막하고 그냥 뭐 자기의 비판은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으려는 대통령,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저 진짜 충격받았던 게 이렇게 케이블 타이 아시죠? 케이블 타이 이거 그 한번 묶이게 되면은 가위로 끊어내지 않으면 절대 안 풀리거든요. 이걸로 손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이런 무력 행사까지 막 서슴지 않는 모습. 이게 뭐 자기들 딴에는 이런 식으로 손을 좀 묶어두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할진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이 대한민국의 2024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봤을 땐 만약 똑같은 일이 뭐 문재인 정부 혹은 이재명 정부에서 막 벌어졌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 정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것도 젊은 사람들을 저렇게 막 묶어놓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뿐만이 아닌데요. 특히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 정권 아니냐, 이 얘기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또 오늘이죠. 어제죠, 어제 오후에 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김건희 브랜드 출범식에만 혈세 1억이 투입됐다. 계속해서 바이바이 플라스틱이라면서 얼마나 엄프를 하고 다녔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실상 까보니까 참여자 70%가 국회의원이고 지자체고 공공기관이다. 한마디로 김건희 씨 이름을 알리는데 나 이렇게 친환경적인 생각을 갖고, 나 이렇게 몸소 실천을 하고 있다, 나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지구를 생각하고 우리 미래의 그 인구도 생각하고 이런 나다 라는 거 엄프라는데 또 혈세가 저렇게 투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곳곳마다 다 김건희 흔적들이 묻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이름 한 번 더 알리고 포털에 한 번 더 걸리고. 근데 오늘 뉴스토마토 방송에서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보자고요. 아니 지금 자기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렇게 뭐 바이바이 플라스틱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본인이 진짜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자기 막 사진 걸고 언플하고 이럴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을 오히려 30%를 막 21%로 떨어뜨려 버리고 원전 비중을 20%로 있던 걸 30%로 늘리고 있는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야 이거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냐, 나 지금 바이바이 플라스틱을 하고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뭐 하고 있냐,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통제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건희 씨가 한마디만 하면은 될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쇼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문제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뭐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배출량과 흡수량, 제거량을 이제 제로로 만드는 게 탄소 중립이잖아요. 그 2050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 목표 달성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관심도 없습니다. 당장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그 주변에서 그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선 과정에 이재명 대표님이 아리백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게 뭐죠?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요런 식으로 거들먹거렸던 것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소식들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는데, 특히 어제 고양이 뉴스님이 삼부토건 그리고 우리기술 요 주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삼부토건은 이제 이전에 그 최혜병 특검 때 그때 이제 요거를 이제 쭉 추적을 하다가 결국에는 요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할 때 이거 왜 얽힌 거냐 이거. 그래서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우크라 갔을 때 요 연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제 이 우리기술은 체코에 갔을 때 원전 관련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 보면서 원전 관련주를 찾다 보니까 우리기술이 나오고 막, 그래서 이제 막 명태균 얘기라기보다 이제 막 경남 창원 지역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런 질문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위해서 국가를 이용하고 혈세를 사용한 거 아니냐, 특히 저 주식 계좌에 우리 기술 그리고 삼부토건 있냐 없냐, 이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질문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답을 하는지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그냥 못 본 척 한다든지 또 음모론이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너무나 그 딱딱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하는지도 우리가
굉장히 그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필리핀에 가가지고도 또 무슨 언플을 하고 있냐, 원전 세일즈 활약 이러면서 열심히 또 언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체코에 갔을 때 그 대통령이 이제 김을 확 빼버리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목표가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그래서 김건희 씨가 이제 국군에 날 때 표정이 막 눈 초점 흐려져 갖고 막 멍하게 서 있고 요런 거 아니냐는 의심이거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이 뉴스님 채널에 가셔서 한번 요 영상을 보시면 이제 왜 이렇게 추측을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계속 중요한 단독 보도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주포 이모 씨 관계가 끊어졌다고 했었지만 김건희 씨의 다른 계좌에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또 어제 밤에 드러났고요. 신한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1차 주가 조작, 이게 1차 주포, 2차 주포 이렇게 나뉘죠. 그 1차 시기에 주포 이모 씨가 김건희 씨의 다른 계좌들에도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전해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그 전까지 계속 해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 나한테 문제 제기하지 말아라 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자칭 보수 세력들이 쉴드를 쳤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어제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죠. 결혼 후에도 도이치 주식을 매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결국엔 윤석열 해명이 당연히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이어지는 거고요. 결혼한 이후인 2012년 7월부터 8월 요 시기에 이번엔 2차 주포입니다. 2차 주포 김모 씨가 김건희 씨 이와 관련해서 연결이 돼 있다는 진술이 나온 건데, 주가 방어 등을 권오수한테 요청하니까 김건희 계좌에서 주식이 매수됐다, 요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야 결혼 전 얘기니까 나한테 묻지마 라고 했던 해명도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잣대대로라면 이거 진작 또 검찰이 신속하게 움직여가지고 지금 뭐 이거 탄핵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 이건 당선 무효로 가야 된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겠습니까? 애초에 대통령으로 가서는 안 될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한답시고 특정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특정한 주식의 막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대한 이익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고, 혈세는 펑펑 낭비하고 그 돈 메꾸겠다고 서민들, 중산층들 돈 더 걷어가고, 그리고 지금 막 복지 시스템 붕괴시켜버리고, 오죽하면 군인들 밥값이랑 간식값이랑 이런 것까지도 막 동결시켜버리면서 사실상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더 큰 피해를 받게 되는 요런 상황까지도 만드는 거냐, 이런 얘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 조중동에서도 지금 들고 일어선 건데, 중앙일보에서도 최근에 막 세게 비판을 시작했죠. 김건희 통제가 쉽지가 않다. 심지어 이런 내용까지 지금 전해졌는데,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씨가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민망한 언행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멘트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요런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여권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도 요런 얘기가 계속 오간다는 거 아닙니까? 수석들이 막 떡하니 있는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하냐. 이제는 저런 얘기들, 원래 대통령실이라면 막 사실무근이다, 또 이것도 막 법적 대응하겠다, 자기네들이 뭐만 있으면 그렇게 나서놓고 지금 이제 이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자기들도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동아일보의 이기용 씨도 계속해서 김건희 씨를 압박하면서 사법 심판대에 서게 만들어야 된다,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보수 언론, 사실상 보수라고도 부를 수 없지만 일단 보수 언론, 보수 정치, 보수 지지층 전부 다 들고 일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김대남 씨 얘기도 지금 떠들썩한데, 김건희 씨가 용산 십상시 같은 어린애들을 쥐락펴락했다. 야, 어떻게 까도 이게 양파라고도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터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보다 어린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막 시켜 먹으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그냥 다 얼굴 마담으로 세워놓고 어린애들을 쥐락펴락했다는 얘기가 김대남 씨 빨로 나온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뻥뻥 터지고 있으니까 김대남 씨가 아무리 저 서울보증 그 보험 그 감사위원회에서 물러났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 명태균 씨의 어그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제대로 통제조차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이게 틀어쥐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 달이면은 하야 탄핵될 텐데 나 건드려서 니네 감당 되겠어?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찍소리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런 얘기까지 나오죠. 야, 내가 괜히 이러는 줄 알아? 대통령하고 그 김건희 언급하는 거 내가 다 양해받았어. 어떤 식으로 받게 됐냐? 공직비서관실에서 창원에 왔다는 겁니다. 와가지고 난 막 누군지도 몰라. 근데 막 공직비서관이라고 와가지고 대통령 당선될 때 우리 명태균 씨가 그렇게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윤석열, 김건희 이름 팔고 다녀도 됩니다. 요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명태균 씨가 여기저기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허세도 잔뜩 부리고 여기에 중간중간에 또 막 사람들 눈속임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섞여 있죠. 그럼 이게 이런 허세를 대놓고 떨고 있는데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 막 잡아가지고 지금 막 대학생들 막 케이블 타이로 묶고 이럴 게 아니라 이 명태균 씨가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 왜 가만히 냅두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들 일반 시민들의 생각에서는 뭔가 캥기는 게 있구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합리적인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난 마당에 과연 그럼 김건희 씨는 뭐 하고 있나? 들여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순방 가가지고 단독 일정을 소화하면서 막 이런 보도 이런 식으로 언플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의 문화예술 교류로 이해 증진 바란다. 이러면서 또 저런 옷을 입고 막 언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니까 당연히 반응은 어떠냐? 김건희 씨 본인은 저렇게 당당한 척하고 싶겠죠. 나 아무 문제 없고 나 영부인으로서 지금 해외에 가가지고 이렇게 열일하고 있어. 나 패션 좀 봐줘. 내 메시지 좀 봐줘. 내 얼굴 좀 봐줘.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정작 돌아온 반응은 뭐냐? 주가 조작에 땅 투기에 지금 디올백 범죄자가 뭘 하겠다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냐? 꼴도 보기 싫다. 대통령 순방에 대통령 기사는 제대로 안 나오고 물론 대통령 기사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원전 얘기에 뭐 니켈 코발트 막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뭐 여기다가도 또 뭐 2조 7천억 가량의 뭐 인프라 막 구축하는데 또 필리핀 가서 업적을 세우고 막 이런 식으로 언플하고 있지만 투자를 하고 있단 뭐 우크라 가서도 투자를 했다. 필리핀 가서도 투자를 했다. 체코 가서도 뭐 투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내 상황을 보자 이거예요. 아니 오죽하면은 한은에서 150조 정도 끌어다 썼다 그러고 지금 공자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도 뭐 220조 정도 뭐 끌어다 썼다 그러고 있고 지금 뭐 그래서 외평기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수십조를 써가지고 아니 이거 환율 방어용으로 써야 될 거를 자기들이 세수 펑크 나니까 이거 떼우려고 지금 그것까지 갖다 쓰냐. 오죽하면은 우체국 그 보험 거기까지도 손을 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 2,50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돈을 막 여기저기서 끌어다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 이 자체가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막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있는데 정작 체코에는 뭐 빌려준 돈도 못 받게 생겼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인간이구나. 지금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여기서 꼭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아부 떠는 사람들이 있죠. 정치인이든 아니면 저렇게 명태균 씨처럼 저 중간에 붙어가지고 사실상 브로커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법한 그런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붙어가지고 열심히 또 딸랑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기자들 중에서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경제 홍민성 씨. 저도 계속해서 얘기를 다뤘던 사람이라 이제 제목만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여배우인 줄 알았네. 들썩. 김건희 전통복장 또 히트. 요 보시면 이제 다음 채팅이 한 기사에 요 홍민성 씨의 저런 말 같지도 않은 기사라고도 부를 수 없는 저 내용에 6,000명 가까이 지금 막 비판 댓글을 달고 있고요. 그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1,000몇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내용이 뭐냐? 쉽게 말해서 김건희 씨와 관련한 기사에 요런 반응들이 있다 라면서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제목을 쓴 겁니다. 한국의 영부인은 차분한 태도가 고급스럽고 패션 감각도 뛰어나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바로 요런 것인가 알게 됐다. 여배우인 줄 알았다. 아오자이가 잘 어울린다. 한국 영부인을 존경한다. 한국 영부인에게 반했다. 요런 호평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요 시점에 지금 국내 난리가 난 마당에 한국경제의 홍민성이라는 사람이 요런 식으로 기사를 쓰니까 저거는 기사라고도 부를 수 없는 거죠.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냐? 그러면 처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의 패션 리더 김건희 일본 언론에 관심이 폭발했다. 뭐 요런 내용부터 김건희의 이부진이 감명받았다. 특별한 부탁을 했다. 그래서 김건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요런 얘기. 김건희와 셀카 찍은 죄로 조규성 씨가 마녀 사냥을 당했다.
유독 심한 이유가 뭐냐? 김건희랑 사진 찍어갖고 개딸들이 막 난리를 친다 요런 식으로 또 막 보도를 하고요. 목장갑 끼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김건희 씨가 쪽방촌에서 봉사를 하는 미담이 알려졌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홍민성 씨입니다. 요것도 아주 극히 일부 내용이고요. 요런 식으로 김건희 씨라든지 한동훈 씨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기자 아무나 하는구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아니 하다가 이제 유튜버가 그러고 있으면 이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론인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한국경제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걸고 저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서 제가 굳이 막 구역질 나갖고 갖고 오지 않았는데 민주진영 막 그렇게 욕하는 그 따옴표 장난 아니게 쓰고요. 뭐 보세요 저거. 이병헌 대사와 소름 돋게 똑같다. 한동훈 발언에 들썩. 요런 식으로. 그리고 뭐 한동훈에게 쪽 찍어낸 90대 참전용사.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러면서 막 민주당에다가도 한동훈이 가감없이 일침을 날린다. 요런 내용들이 다 저 홍민성 씨의 작품입니다. 작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기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반응은 어떠냐? 한국 경제가 김건희 홍보지냐? 수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거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막 기레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뉴스토마토의 뭐 박형광 기자도 그렇고 지금 뭐 MBC에서도 소신 발언하는 것도 그렇고 뭐 봉지욱 기자 같은 분들도 그렇고 뉴스타파에 있는 분들 그리고 뉴스버스의 뭐 김태형 기자 이런 곳곳에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저렇게 싸잡혀가지고 욕먹게 만드는 거의 구할이 다 저런 그 한국경제 홍민성 씨처럼 저런 식으로 기사를 쓰기 때문에 다른 멀쩡한 기자들까지 싸잡혀서 욕을 먹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같은 이 수준이 다르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다음 채팅에서도 민성아 형이 조언 좀 해줄까?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불난데 기름을 막 자기가 콸콸 붓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한번 꽈서 생각해봤을 때 이거는 김건희 씨한테 법적 책임을 안 당하는 방법으로 매기는 거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사람들 난리나 있는데 무슨 여배우 같다는 소리를 따옴표로 쓰고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막 채팅 수천 개씩 달려가지고 지금 제정신이냐? 김건희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도에 매기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사실은 고도에 매기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로 김건희 씨 역풍만 알아서 키워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국내로 돌아와 봤을 때 국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막 최민희 위원장한테 자기가 차마 목례는 못하겠다 그래서 악수를 청하고 있는데 고개를 숙이긴 싫다 이런 거죠. 몇 번을 저렇게 면전에서 그 쪽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저 이진숙이라는 사람의 만행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틀 일하고 월급 2,7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온 시선이 윤석열, 김건희 씨를 향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와 그 관련된 업체라고 알려진 히림, 21g 뭐 이런 데 문제도 그렇고 또 저렇게 막 방통위원장으로 있는데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사실상 그리고 지금 탄핵 상황 아닙니까? 근데 막 유튜브 나가가지고는 자기가 보수의 여전사다 그런 식으로 막 자랑스럽게 오히려 막 자기의 서사를 쌓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돈은 또 저런 식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에는 또 어떤 돈으로 나갑니까? 이게 그냥 민간 기업에서 지금 이런 돈들이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직무정지 상황에 저런 식으로 막 허세는 다 부리고 돈 다 받고 그러면서 직원을 또 지시까지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방통위 직원이 지금 그 이진숙 씨의 불출석 사유서를 자기의 휴가까지 써가면서 대리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대남 씨도 국감에 지금 불려나가게 생겼는데 이것도 이제 과방위에서 21일에 예정된 방심위 대상 국감 날짜에 저 김대남 씨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김대남 씨가 지금 어떤 얘기들을 떠들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김대남 한 명의 사례가 아니잖아요. 용산에서 퇴직한 44명 전원이 금융, 공기업, 뭐 이런 대기업 요런 데에 전원 취업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앞서서 내용들도 쭉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지금 정권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소위 꿀보직 이거 좀 안전빵으로
내가 막 청문회 같은 거 거치지 않더라도 돈 달달하게 받고 막 법카 같은 것도 쓰고 요럴 수 있는 자리를 지금 여기저기에 지금 막 배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착 달라붙어가지고 다수의 국민들 속이 뒤집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뭐가 문제냐, 명품백 뭐 이런 거 갖고 난리냐, 이거 스토킹 당한 거 아니냐, 요런 워딩들을 쏙쏙 뽑아내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잘한다, 내가 드디어 이제 출세했다 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이런 거 이제 결코 못 버팁니다. 지금은 막 웃고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요 김건희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이러니까 대통령실 경력이 재취업 프리패스권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쩌면 이렇게 끝이 없습니까? 대통령실 특혜 의혹이 또 터졌는데, 그 유명한 이원모 씨, 이원모 씨의 장인이죠. 그 부인 신 씨가 지금 그 애초에 전용기 탑승할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판을 불러왔는데, 그 이원모 씨의 장인이 특허를 지닌 약제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한약제로 인정이 돼서, 어쩌면 저렇게 투명하냐,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생한방병원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 여기가 지금 또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한동훈 대표는 뭐 하고 있나 보니까 친한계에다 대고 막 자기 21명 이렇게 모여서 막 밥을 먹었다고 하죠, 주말에. 나는 물러서지 않고 앞장서겠다, 나를 믿고 따라달라, 그러면서 뭐 김건희 리스크를 두고는 나라와 당이 사는 방안을 선택하겠다, 좀 지켜보자,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이 난리가 난 마당에 본인 입으로 그렇게 떠들었던 국민 눈높이는 어디 가고 저런 추상적인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까? 집권 여당 대표란 사람이 지금 명확하게 김건희는 더 이상 안 된다, 지금 이 시점에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나서도 뭐 저런 간제비가 다 있냐는 얘기를 들을 마당에 아직까지도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결국에 이 역사의 그 심판으로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또 막 그런 식으로 허세 부리겠죠. 야, 김대남 녹취 못 봤어?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았어? 요런 식으로 또 열심히 나중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그랬던 양 열심히 떠들고 다닐 텐데,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다 박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결국에는 지금 국힘당의 단일 대우가 깨졌다는 걸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그 플랜까지도 계속 섬세하게 세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전해드릴 내용은 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김건희 씨와 관련한 리스크가 계속 빵빵 터지고 있는 와중에 한국경제의 홍민성 씨 같은 사람이 오히려 불난데에 기름을 막 콸콸 들이붓고 있는 수준이다. 결국에는 지금 해외에 가가지고 저렇게 뭐 순방 일정을 소화하면서 언플하는데 그걸 보고 여배우 같다, 이게 영부인의 막 국격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디나 있죠. 근데 그걸 또 저렇게 따옴표까지 따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는 게 과연 김건희 씨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어쨌든 반응을 보셨다시피 지금 막 난리가 난 상황이고요. 김건희 씨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까 이진숙, 이원모 등등, 그리고 뭐 김대남 씨는 물론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앞으로 계속해서 뭐 국감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결국에는 명태균 씨의 찍소리도 못하는 지금 자칭 보수 정치인들의 민낯, 여기까지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